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WTO 회원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은 원회원국이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가입 절차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WTO의 멤버십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지난 2016년, 지난 2016년 7월 29일에 마지막으로 163번째 가입국으로 라이베리아가 가입했고요. 또 164번째 가입국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래로 지금까지 WTO 멤버는 164개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여기 그림 지도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현재 WTO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WTO 회원국들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WTO에는 25개의 우리가 흔히 observer라고 하죠. observer. 이 observer는 정식 회원국은 아닌데 WTO라는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관찰하는 참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WTO에서는 이 observer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 WTO 회원이 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5개 업서버 중에 24개 국가의 이 가입 협상, WTO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입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업서버가 누구냐면 바로 그 홀리시라고 해서 로마 교회, 이 바로 카톨릭의 성지인 로만 카톨릭, 이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티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법상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이긴 하지만 또 이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인 국제조약에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홀리시 바티칸 시티의 경우에는 옵서버의 자격만 유지하고 가입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약 98%에 해당되는 양이 이 WTO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WTO가 전 세계를 통할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164개국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국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정답은 현재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로 인정되는 주체는 현재 전 세계 195개국이 있습니다. 195개국. 이 195개국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200개가 채 안 되긴 합니다. 그럼 현재 유엔 회원국은 몇 개나 될까요? 이 국가는 195개인데 이 195개 중에 유엔에 참여한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유엔에 참여한 국가는 현재 193개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체를 포괄하는 국제기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엔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도 현재 164개국이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WTO가 관할하는 무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 무역의 98%에 해당되는 부분이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193개국, 아까 제가 마지막 WTO에 참여한 국가들은 2016년 라이베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국가가 누구냐면 바로 2011년에 남수단, 사우스 수단이 가입했습니다. 이 수단 내전이 일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가 남수단이죠. 혹시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남수단. 남수단이 내전을 겪고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2011년 드디어 193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95개 전 세계 국가 중에 193개의 유엔 회원국이 있으면 유엔 회원국이 아닌 두 개 국가가 누구일까 조금 궁금하지요. 그 두 개가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는 홀리시, 아까 말씀드렸던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티는 WTO에서는 멤버는 아니고 observer 25개국의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WTO에 참여하고 있고 이 홀리시 이 얘들은 바티칸 시티는 유엔에서는 퍼머넌트 오브저버라고 해서 영구적인 옵서버의 자격으로 유엔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바티칸은 유엔도 WTO도 정식 멤버는 아니고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The State of Palestine이라고 해서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정치적 엔티티는 굉장히 이 논쟁이 많이 있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고 거기에 일부를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의 정치적 지위를 국가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현재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팔레스틴을 유엔에서도 옵서버의 자격으로 영구 옵서버의 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WTO의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WTO에서는 원칙적으로 총의라고 해서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컨센서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컨센서스를 총의 혹은 그냥 콘센서스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콘센서스가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먼저 의사결정을 하는 다른 것들과 비교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가장 많은 의사결정의 방법은 머저리티 다수결입니다. 머저리티 다수결을 어떻게 하죠?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 다수결, 심플 머저리티라는 것은 전체 회원국들 중에 반이 참여하고 그 참여한 회원국들 중에 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게 머저리티, 다수결의 원칙이죠. 자, 이에 반해서 unanimity라고 해서 만장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만장일치제라는 건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unanimity입니다. 그 unanimity는 만들어지기가 이 합의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구분되는 총의라는 건 뭐냐면 총의라는 것은 적극적인 반대자가 없는 경우에 도달하는 게 총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WTO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의를 할 때 자, 이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국가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손을 들지 않으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총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니까 손을 안 든 사람도 있지만 또 걔 중에는 에이 반대지만 귀찮아서 손을 안 들어. 에이 마음은 싫은데 딴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손을 안 들어. 못 들었네. 말을 못 들어서 손을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반대가 없을 경우에 자,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야지만 만들어지는 유나니미티 만장일치보다는 이 컨센서스가 훨씬 더 쉬운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컨센서스를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WTO 설립협정 제9조를 보면 Decision Making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명시적 반대 의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이 컨센서스는 1947년 가트 체제에서부터 이러한 컨센서스라는 의사결정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가트 WTO의 전통에 힘입어서 현재 많은 국제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 컨센서스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규정상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다만 WTO에서는 WTO 설립협정 제9조에서 직접적인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컨센서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WTO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즉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를 표현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라도 나와서 컨센서스가 총의가 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결정이 바로 표결, 보팅입니다. 보팅. 이 표결에 관한 규정이 바로 WTO 설립협정 제9조의 Decision Making에 나와 있는데요. 즉,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표결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왜 불가능하죠? 즉, 회의에 참여한 국가의 대표 중 단 하나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컨센서스가 깨어지게 되고 컨센서스가 깨어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단순 다수결 심플 머저리티를 사용합니다. 심플 머저리티가 뭐라 그랬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단 단순 다수결을 사용한다. 즉 제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그 참여한 숫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 머저리티, 다수결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죠. 근데 WTO 협정에는 별도로 다음의 경우에는 3분의 2, 3분의 2, 4분의 3과 같이 단순 다수결보다 좀 더 어려운 조건을 붙이는 소위 말하는 가중치 다수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국 가입,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 이게 어떤 의미다를 해석하는 부분, 의무 면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협정을 개정하는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 더 높은 수준의 3분의 2, 3분의 4, 4분의 3과 같은 다수결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TO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원 멤버 원 보트를 합니다. 즉 회원국 한 명당, 한 국가당, 한 회원국당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서도 one member, one state, one member, one vote, 혹은 이걸 다른 말로 one state, one vote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국가가 곧 회원국이죠. 그래서 one state, one vote, 일국 일표제라고 합니다. 근데 WTO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국들 중에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독립 관세 영역도 있기 때문에 WTO에서는 one state, one vote란 말보다는 one member, one vote란 말이 좀 더 정확하겠죠. 1회원국당 한 표를 행사한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아주 쉬운 말인데 예외적인 상황이 두 가지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과 유러피언 유니언의 경우에는
이 원 멤버 원 보트라는 게 조금 복잡하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우선 메인랜드 차이나가 있습니다. 메인랜드 차이나. 이 메인랜드 차이나가 바로 베이징을 중심으로 전체 중국을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는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쉽게 그냥 캐주얼하게는 메인랜드 차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중국은 타이완 차이나가 있죠. 타이완은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타이완은 멤버십 회원권을 회원이 아닙니다. 원래는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타이완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게로 넘어가는 타이완으로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여하튼 정치적으로 타이완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WTO에서는 타이완은 별도의 멤버이다. 왜냐하면 타이완은 독립된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홍콩 차이나가 있죠. 홍콩은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PRC의 지배를 받고 있죠. 하지만 홍콩은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에서는 독립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차이나는 별도의 WTO 멤버이다. 마카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WTO에서는 중국은 4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에서는 원 멤버 하나의 멤버십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WTO에서는 메인랜드 차이나 그리고 타이완 차이나 그리고 홍콩 차이나 그리고 마카오 차이나 이렇게 해서 4개의 멤버십을 중국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4개의 멤버들은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한다. 그래서 재밌는 건 유엔에서 중국은 한 표밖에 없습니다. 중국 하나의 멤버니까. 근데 WTO에서 중국은 4개의 회원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개가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한다. 자, 유럽도 이걸 아까 제가 중국에서는 한자어로 일국양제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이걸 영어로 옮길 때 흔히 One Country, Two Systems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럽을 잠깐 보면 유럽은 28개 EU 멤버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유로피언 유니언입니다. 이게 유로피언 인테그레이션, 유럽 통합이라고 해서 국제법상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EU라는 이 엔티티 자체가 WTO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회원국이 각각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서 28개 멤버입니다. 유로피언 유니언은 EU라는 전체 차원에서의 하나의 멤버십이 있고 각각 EU 멤버 28개 국가가 WTO 회원이기 때문에 EU는 전체적으로 29개의 멤버로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하나의 보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28개 EU 멤버들은 별도로 표결권을 가지기에 28개 표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WTO에 가면 이 WTO 각종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EU의 대표, 유로피언 커미션의 대표가 앉아 있고 그 뒤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EU 멤버 대표들이 앉아 있습니다. 즉 29명이 앉아 있죠. EC의 유로피언 커미션의 대표 하나, 그러니까 EU의 대표 하나, 각국의 대표 해서 29명이 앉아 있으면 표결을 할 때 유로피언 유니언의 대표가 손을 들어서 저희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의 손을 든 것을 EU 전체 28표로 카운트 해줍니다. 바로 이 중국과 유럽은 멤버십 보트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WTO의 주요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WTO의 O는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Organization.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WTO Organization,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기구라는 말로 한국말로 흔히 번역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제기구 내부에는 여러 가지 내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내부 기관은 이 기관만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진 못합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의 내부적인 어떤 엔티티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body, 좀 더 정확하게는 internal body라고 합니다. 내부 기관입니다. 한국말로는 기관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organization과 body가 있는데 organization에 속하는 게 body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로 organization을 기구라고 번역하고 body를 기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럼 WTO에서는 어떤 organizational chart, 즉 조직도, WTO라는 국제기구의 조직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 복잡한 내용은 제가 WTO 사이트에서 WTO가 만든 WTO 오거나이제이셔널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나씩 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앞서 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WTO에서 가장 상위 기관, WTO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 뭐냐 하면 Ministerial Conference입니다. 줄여서 WTO-MC라고 합니다. Minister라는 말은 장관을 얘기합니다. Minister라는 말은 장관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inistry라고 하면 부, 외교부, 산업자원부 이런 걸 Ministry라고 하고 거기에 장을 Minister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Ministerial Conference는 WTO에 각국 회원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체를 Ministerial Conference입니다. Ministerial Conference는 각국의 무역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 장관들은 각국 정부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 무역 관련 장관들이 매번 WTO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강요회의는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WTO 강요회의가 WTO의 의사결정 기관, 내부 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요회의는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년에 한 번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최소한 2년에 한 번, 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더 자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번 모일 수 없는 장관들을 대신해서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이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입니다. 이 카운슬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사회, 국제기구의 이사회를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일반 이사회는 쉽게 말하면 WTO 스위스 제네바에 상주하는 회의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국의 대사, WTO에 파견된 각국 대사들의 모임 회의체가 바로 일반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사회는 강요회의가 2년에 한 번밖에 개최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요이사회를 대신해서 WTO의 일반적인 모든 사무들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WTO의 실질적인 상설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 이사회입니다. 일반 이사회보다 당연히 더 높은 기관은 강요회의입니다. 근데 이 일반 이사회는 일반적인 사무를 다룰 때는 일반 이사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General Counci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똑같은 구성원이
각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토할 때 우리 지난번에 WTO의 중요한 이 역할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 policy review라고 해서 각국의 무역 정책을 검토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이사회가 어, 회의 안건을 각국의 무역 정책 검토를 할 때는 동일한 구성원인데 그 회의의 명칭을 무역 정책 검토 기관이라고 해서 Trade Policy Review Body라고 해서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즉 일반 이사회와 무역 정책 검토 기관은 동일하다, 동일한 실체이다. 다만 WTO의 일반적인 업무를 다룰 때는 그 모임의 명칭을 일반 이사회라고 부르고 특별히 WTO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토하는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일환으로 작동될 때는 무역 정책 검토 기관이라는 명칭을 쓴다. 동시에 일반 이사회와 동일한 구성원인데 분쟁 해결을 위한 안건, 바로 트레이드 디스퓨트, 무역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이사회가 모일 때는 그 명칭을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해서 Dispute Settlement Body, DSB라고 표현합니다. 즉, TPRB 무역 정책 검토 기관이라는 것과 일반 이사회 General Counsel이라는 것과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실체입니다. 즉, 각 회원국의 무역 관련 대사들이 WTO에 상주하면서 하는 회의체가 바로 일반 이사회고 그 일반 이사회가 경우에 따라 각국의 무역 정책을 검토할 때는 무역 정책 검토 기관이라고 이름을 쓰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는 분쟁 해결 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뿐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에 분쟁 해결 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법률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법의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분쟁 해결 기관은 자기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냐 하면 패널이라는 주체와 상소기구 어펠릿 바디라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실제 분쟁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WTO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패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심 재판입니다. 사실관계 사실심을 하는 1심 재판이 패널입니다. 패널이라는 것은 상설적으로 설치된 기관은 아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을 위해서만 수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소기관이라는 것은 패널의 판단에 대해서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상소를 제기하는 2심 재판, 상소기관 재판입니다. 이 상소기관은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는 permanent standing, 즉 상설 상소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WTO 분쟁 해결 기관, 이 WTO 분쟁 해결 기관과 이들에 의해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패널과 상소기관, 이 세 개 기관이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배울 겁니다. 자, 일반 이사회의 산하에는 여러 가지 또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회의가 제일 높고 강요회의 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대신하는 게 일반 이사회이고 일반 이사회 산하에 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상품무역이사회라고 해서 WTO의 상시적인 업무 중에 하나인 무역자유화, 이 무역자유화의 한 영역인 상품무역을 어떻게 자유화할 것인가를 담당하는 내부 기관이 상품무역이사회입니다. 동시에 서비스 무역을 담당하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라는 것도 일반 이사회 산하에 있고요. 그리고 트립스 이사회라고 해서 트립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해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개 영역이 바로 WTO가 담당하는 세 개 분야, 상품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요 세 개 영역에 각각 이사회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PTA라고 해서 플루럴레터럴이라고 해서 WTO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일부 당사자, 즉 복수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 있다 그랬죠. 지금 남아있는 두 가지는 민간 항공기구의 무역, 그리고 정부 구매와 관련된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위원회, 커미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카운슬을 이사회라고 번역하고 커미티는 위원회라고 번역하는데 법적 지위를 따져보면 카운슬이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협상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WTO 체제 하에서 현재 DDA 협상,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라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죠. 즉 이 협상, 지금 DDA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내부 기관이 무역협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 모두가 바로 이 모든 내부 기관이 일반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내부 기관들입니다. 자,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 진행하겠습니다.